광복 80주년을 앞둔 강원도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진 속 무표정했던 독립운동가들이 웃기 시작했습니다. 흐릿하고 낡은 흑백 사진 속에 무표정한 얼굴들이 있었어요. 강원도 독립유공자 20인의 모습이었죠. 2025년 8월 7일 강원일보 기사에 실린 내용이었어요. 인공지능 기술로 복원된 이들의 얼굴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원 전후 비교 영상에서 어두운 표정이 환하게 바뀌는 순간이 장관이었어요. 강원도가 잊힌 독립 영웅들을 인공지능으로 되살렸다는 신문 헤드라인이 눈에 띄었어요. 현장 인터뷰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그 얼굴에 우리가 몰랐던 온기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름조차 제대로 불리지 못했던 20명의 강원도 출신 독립유공자들이었어요. 해방 전 이들의 기록은 대부분 흑백 사진 한 장에 불과했죠. 당시의 무표정은 굳은 결심이자 시대의 무게를 견딘 표정이었어요. 20명 중 상당수는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인물들이었어요. 일부는 후손조차 존재하지 않아 기록만 남은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인공지능 이미지 복원 기술이 이들을 다시 살려냈어요. 낡고 손상된 사진을 고해상도로 재현하고 표정과 색감을 복원하는 과정이었어요. 80년 만에 무표정하던 사진 속 인물들이 환하게 웃기 시작한 거예요. 관람객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얼굴에서 시대의 냄새가 사라지고 사람이 보였다고 했어요. 그들의 희생과 미소가 이제 우리 눈앞에 다시 살아난 거였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배경에는 더 깊은 이야기가 숨어 있었어요. 왜 갑자기 이런 복원 작업이 시작된 걸까요? 그럼 그때 그 감동적인 순간부터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한결, 근현대사와 디지털 복원 기술을 12년째 취재해온 전문 기자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놀라운 발견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어요. 2025년 7월 20일 춘천시 국사편찬위원회 강원지역사료관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무표정 속에 숨겨진 사연을 찾는 작업이 시작됐어요. 오전 9시 사료관 지하 보관실이었어요. 온도와 습도가 철저히 관리되는 공간이었어요. 수많은 파일함 속에 역사의 조각들이 잠들어 있었어요. 김민수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한 상자를 꺼냈어요. 강원도 출신 독립운동가 관련 자료였어요. 상자 안에는 오래된 흑백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대부분 훼손되고 색이 바랜 상태였어요. 사진 속 인물들의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어요. 무표정하고 어둡고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김민수 연구원은 뭔가 다른 걸 감지했어요. 이 사진들에 숨겨진 이야기가 있을 것 같다고 직감했어요. 해방 전 강원도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기록이 이게 전부였어요. 대부분 일제강점기 말기에 찍힌 사진들이었어요. 신분이 노출되면 생명이 위험한 시기였죠. 그래서 모든 사진이 매우 신중하게 찍힌 것들이었어요. 표정도 최대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일종의 자기 보호 본능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런 무표정한 사진만으로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알기 어려웠어요. 후손들도 조상의 진짜 얼굴을 궁금해했어요. 어떤 성격이었는지, 어떤 표정을 짓곤 했는지 알고 싶어 했어요. 김민수 연구원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현대 기술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첫 번째 사진은 이철수 선생의 것이었어요. 항일무장투쟁에 참여했던 분이었어요. 중국 만주에서 활동하다가 체포됐어요. 고문을 받으면서도 동료들을 배신하지 않았어요. 결국 옥중에서 순국한 비극적인 분이었어요. 하지만 남은 사진은 단 한 장뿐이었어요. 표정이 굳어있고 눈빛도 차가웠어요. 이분의 진짜 모습은 어땠을까 궁금했어요. 두 번째는 박영숙 여사의 사진이었어요. 여성 독립운동가로 활동했던 분이었어요. 학생들을 조직해서 항일운동을 벌였어요. 일본 경찰에 여러 번 체포됐어요. 고문으로 인해 건강이 크게 악화됐어요. 해방 직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박영숙 여사의 사진도 매우 어두웠어요. 고통받는 표정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어요. 하지만 원래는 밝고 활발한 성격이었다고 전해졌어요.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선생님이었다고 했어요. 이런 모습은 사진에서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세 번째는 최동진 선생의 사진이었어요. 의병활동에 참여했던 분이었어요.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어요.
하지만 부상을 입고 은신 생활을 했어요. 광복을 보지 못하고 병사했어요. 최동진 선생의 사진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눈에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껴졌어요. 조국을 잃은 아픔이 표정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20명의 사진을 하나씩 검토했어요. 모든 사진이 비슷한 특징을 보였어요. 굳은 표정, 차가운 눈빛, 감정을 숨긴 모습들이었어요. 하지만 각자의 사연을 알고 나니 다르게 보였어요. 그 무표정 뒤에 숨겨진 진짜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김민수 연구원이 결심을 했어요. 이분들의 진짜 모습을 복원해보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현대 기술로 감정을 되살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특히 인공지능 기술에 관심이 있었어요. 이미지 복원이나 보정에 활용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표정까지 바꿀 수 있을지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상급자에게 이 아이디어를 제안했어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분위기였어요. 역사 자료를 함부로 조작할 수는 없다는 우려도 있었어요. 하지만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고 별도로 복원 작업을 한다면 괜찮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의미 있는 프로젝트가 될 수 있다고 봤어요. 복원 프로젝트가 승인되면서 더 큰 문제가 드러났어요. 잊혀진 이름들이라는 표현이 정말 가슴 아팠어요. 20명 중 상당수가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인물들이었던 거예요. 김민수 연구원이 각 인물의 신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생존 후손의 존재였어요. 놀랍게도 20명 중 8명은 후손이 없었어요. 독신으로 살다가 순국한 경우가 많았어요. 결혼을 했어도 자녀가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쟁 중에 가족을 모두 잃은 사연도 있었어요. 이런 분들은 오직 기록으로만 남아 있었어요. 그나마 기록도 매우 단편적이었어요. 이름, 출생지, 활동 내용 정도가 전부였어요. 개인적인 성격이나 취미 같은 건 알 수 없었어요. 두 번째 문제는 사진의 품질이었어요. 80년이 넘은 사진들이라 상태가 매우 안 좋았어요. 색이 바래고 얼룩이 생긴 것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일부는 찢어지거나 구겨진 흔적도 있었어요. 습기로 인해 곰팡이가 핀 사진도 있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복원 작업을 하기는 쉽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확인한 것은 촬영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대부분의 사진이 일제강점기 말기에 찍힌 것들이었어요. 이 시기는 일본의 탄압이 가장 심했던 때였어요. 독립운동가들의 신분 노출이 곧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도 극도로 조심해야 했어요. 표정 관리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웃는 얼굴로 찍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진이 무표정하거나 어두운 표정이었던 거예요. 네 번째는 사진의 촬영 목적이었어요. 대부분 신분증용이나 기록용으로 찍힌 것들이었어요. 가족 사진이나 기념 사진은 거의 없었어요. 개인적인 순간을 담은 사진도 찾기 어려웠어요. 모든 사진이 공식적이고 격식적인 느낌이었어요. 이런 사진들로는 개인의 진짜 성격을 파악하기 힘들었어요. 다섯 번째로 주목한 것은 지역적 특성이었어요. 강원도는 산악 지형이 많은 지역이었어요. 독립운동가들도 주로 산간 지역에서 활동했어요. 험한 자연환경 속에서 투쟁한 분들이었어요. 그런 환경이 이들의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을 거였어요. 강인하고 불굴의 의지를 가진 사람들이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인간적인 따뜻함도 있었을 거라고 추정했어요. 김민수 연구원이 몇몇 후손들을 직접 만나보기로 했어요. 조상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만난 것은 이철수 선생의 조카뻘 되는 이영호 씨였어요. 이영호 씨는 75세의 노인이었어요. 어릴 때 이철수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할아버지한테서 전해 들은 기억이 있다고 말했어요. 이철수 선생은 원래 매우 밝은 성격이었다고 했어요. 농담도 잘하고 웃음도 많았다고 전해졌어요. 하지만 일제강점기가 시작되면서 성격이 변했다고 했어요. 조국을 잃은 분노와 슬픔 때문이었다고 분석했어요. 그래도 가족들 앞에서는 웃는 모습을 보이려고 했다고 덧붙였어요. 두 번째로 만난 것은 박영숙 여사의 제자였던 김순자 할머니였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90세의 고령이었어요.
기억이 흐릿하긴 했지만 박영숙 여사에 대한 인상은 뚜렷했어요. 정말 아름다운 선생님이었다고 회상했어요. 학생들에게 늘 웃는 얼굴을 보여줬다고 말했어요. 수업 시간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해줬다고 했어요. 일본어 수업을 할 때는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조선말을 가르칠 때는 환하게 웃었다고 기억했어요. 세 번째는 최동진 선생의 손자 최연수 씨였어요. 최연수 씨는 50대 중반이었어요. 할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기억은 없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로부터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어요. 최동진 선생은 매우 의리 있는 사람이었다고 전해졌어요. 동료들을 위해서는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분이었다고 했어요. 평소에는 과묵했지만 정의로운 일에는 적극적이었다고 설명했어요. 가족들을 무척 사랑했고 자주 웃는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어요. 이런 증언들을 들으면서 김민수 연구원의 확신이 굳어졌어요. 사진 속 무표정한 모습이 이분들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시대적 상황 때문에 감정을 숨겨야 했던 거라고 판단했어요. 그렇다면 현대 기술로 그 숨겨진 감정을 되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후손들의 증언을 수집한 후 본격적인 기술 도입이 시작됐어요. 기술이 부르는 과거라는 표현이 정말 적절했어요. 김민수 연구원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이재훈 교수를 찾아갔어요. 인공지능 이미지 복원 분야의 권위자였어요. 이재훈 교수의 연구실은 최신 장비들로 가득했어요. 고성능 그래픽 카드가 장착된 워크스테이션들이 즐비했어요. 벽면에는 복원 작업 전후 비교 이미지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이재훈 교수가 프로젝트 내용을 듣고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작업이라며 적극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먼저 기존 복원 기술에 대해 설명해줬어요. 현재 사용되는 인공지능 이미지 복원 기술은 크게 3단계로 나뉜다고 했어요. 첫 번째 단계는 화질 개선이었어요. 낡고 손상된 사진을 고해상도로 변환하는 과정이었어요. 노이즈 제거, 선명도 향상, 색상 보정 등이 포함됐어요. 딥러닝 알고리즘이 수많은 이미지를 학습해서 최적의 결과를 만들어냈어요. 두 번째 단계는 손상 부위 복원이었어요. 찢어지거나 얼룩진 부분을 자연스럽게 메우는 작업이었어요. 주변 픽셀의 패턴을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이미지를 생성했어요. 이 기술은 이미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었어요. 세 번째 단계가 가장 혁신적인 부분이었어요. 표정과 감정을 복원하는 기술이었어요. 기존 얼굴의 구조와 근육 움직임을 분석해서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내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기술은 아직 실험 단계에 있었어요. 정확도나 자연스러움에서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역사적 인물의 경우 더욱 신중해야 했어요. 잘못된 복원은 오히려 역사 왜곡으로 이어질 수 있었거든요. 이재훈 교수가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어요. 기존 기술의 추가적인 학습 데이터를 결합하는 방법이었어요. 후손들의 증언과 당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 복원이었어요. 또한 같은 시대 다른 인물들의 사진도 참고하기로 했어요. 비슷한 환경에서 찍힌 사진들의 패턴을 분석하는 거였어요. 첫 번째 테스트는 이철수 선생의 사진으로 시작했어요. 원본 사진을 스캔해서 디지털 파일로 변환했어요. 해상도는 원본보다 10배 이상 높게 설정했어요. 세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재현하기 위해서였어요. 화질 개선 작업부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이 사진의 노이즈를 제거하기 시작했어요. 동시에 흐린 부분을 선명하게 만들었어요. 색상도 자연스럽게 보정했어요. 이 과정만으로도 사진이 놀랍게 변했어요. 원본에서는 보이지 않던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어요. 눈동자의 미세한 빛깔까지 확인할 수 있었어요. 피부 질감도 훨씬 자연스러워졌어요. 다음 단계는 손상 부위 복원이었어요. 사진 모서리에 찢어진 부분을 메웠어요. 얼굴 일부를 가린 얼룩도 제거했어요. 인공지능이 주변 정보를 분석해서 가장 적절한 이미지를 생성했어요. 결과는 예상보다 훨씬 자연스러웠어요. 복원된 부분이 원본과 구분되지 않을 정도였어요. 마지막으로 표정 복원 단계였어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작업이었어요. 기존의 무표정한 얼굴에서 웃는 표정을 만들어내야 했어요. 하지만 자연스럽지 않으면 오히려 어색해질 수 있었어요. 이재훈 교수가 신중하게 작업을 진행했어요.
먼저 얼굴 근육의 구조를 분석했어요. 입꼬리, 눈가, 볼 등의 움직임을 계산했어요. 후손의 증언을 바탕으로 성격적 특성도 고려했어요. 이철수 선생이 밝은 성격이었다는 정보를 반영했어요. 몇 시간의 작업 끝에 첫 번째 결과가 나왔어요. 무표정했던 이철수 선생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순간 연구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선 감동이었어요. 8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만남 같았어요. 하지만 이재훈 교수는 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자연스러움을 더 높이고 개인적 특성을 더 반영해야 한다고 했어요. 몇 차례 수정 작업을 거쳐 최종 버전을 완성했어요. 첫 번째 복원 작업이 성공하면서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80년 만에 미소라는 표현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이재훈 교수의 연구실에서 복원된 이철수 선생의 모습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감동받았어요. 무표정하던 사진 속 인물이 환하게 웃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 미소에서 따뜻한 인간미가 느껴졌어요. 강인한 의지와 부드러운 마음이 동시에 보였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이철수 선생의 모습이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김민수 연구원도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고 말했어요. 몇 달 동안 자료만 보다가 실제 사람을 만난 기분이라고 표현했어요. 역사 속 인물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가온다고 했어요. 이런 성과에 힘입어 나머지 19명의 복원 작업도 본격화됐어요. 각각의 사진마다 고유한 특성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박영숙 여사의 경우 원본 사진이 특히 어두웠어요. 고문으로 인한 고통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였던 김순자 할머니의 증언을 바탕으로 복원했어요. 학생들에게 보여줬던 밝은 미소를 재현하려고 노력했어요.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고통받는 표정이 자애로운 교사의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학생들을 사랑하는 따뜻한 눈빛이 살아났어요. 김순자 할머니가 복원된 사진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이 모습이었다며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최동진 선생의 복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었어요. 원본에서는 의지가 강해 보이지만 딱딱한 인상이었어요. 하지만 손자 최현수 씨의 증언에 따르면 가족을 무척 사랑하는 분이었다고 했어요. 그런 따뜻함을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복원된 모습에서는 강인함과 온화함이 조화를 이뤘어요. 지키고 싶은 가족에 대한 사랑이 미소에 담겨 있었어요.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복원도 의미가 컸어요. 당시 여성들은 더욱 어려운 환경에서 투쟁해야 했어요. 가부장적 사회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는 금기였어요. 그런 상황에서도 조국 광복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었어요. 복원된 이들의 미소에서는 용기와 희망이 느껴졌어요. 절망적인 현실에도 굴복하지 않는 의지가 보였어요. 젊은 나이에 순국한 분들의 복원은 더욱 가슴 아팠어요. 20살 남짓한 나이에 목숨을 바친 청년들이었어요. 그들의 꿈과 희망이 미소에 담겨 있었어요. 자신들의 희생으로 후손들이 자유롭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나이든 독립운동가들의 복원에서는 또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평생을 조국 광복에 바친 삶의 무게가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도 보였어요. 그들의 미소에는 후세에 대한 믿음이 담겨 있었어요. 복원 작업이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발견들이 있었어요. 일부 사진에서 숨겨진 디테일들이 드러났어요. 옷깃에 숨겨진 태극기 문양이나 은밀한 손 제스처 같은 것들이었어요. 이런 발견들은 학술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었어요. 당시 독립운동가들의 은밀한 소통 방식을 보여주는 자료였어요. 관람객들의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복원된 사진들을 전시할 계획을 세웠을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기존의 딱딱한 역사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라고 평가했어요. 실제 전시가 시작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첫날부터 관람객들이 줄을 섰어요. 복원 전후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가 특히 인기였어요. 어떤 관람객은 얼굴에서 시대의 냄새가 사라지고 사람이 보였다고 표현했어요. 이전에는 교과서 속 딱딱한 인물로만 여겨졌던 분들이 살아있는 사람으로 다가온다는 반응이었어요. 아이들의 반응도 놀라웠어요. 이전에는 독립운동가 하면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복원된 미소를 보고 친근하게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같다는 표현도 나왔어요. 교육적 효과도 상당했어요. 역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어요. 특히 강원도 지역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학생들이 자신의 고향 출신 독립운동가를 찾아보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어요.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앞다퉈 보도했어요. 해외 언론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기술과 역사가 만난 혁신적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어요. 역사 자료를 임의로 조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었어요. 실제 모습과 다를 수 있다는 비판도 있었어요. 이에 대해 김민수 연구원과 이재훈 교수가 해명했어요. 원본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고 강조했어요. 복원 작업은 어디까지나 추정에 기반한 것이라고 명시했어요. 하지만 후손들의 증언과 역사적 고증을 거쳤다고 덧붙였어요. 교육적 목적이 우선이라고 설명했어요. 젊은 세대들이 역사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복원된 사진을 본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추가 자료를 제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독립운동 관련 자료들을 내놓았어요. 일기, 편지, 사진 등 귀중한 자료들이었어요. 이런 자료들을 통해 복원의 정확도를 더욱 높일 수 있었어요. 해외에서도 관련 자료가 발견됐어요. 중국과 러시아에 거주하는 동포들이 자료를 보내왔어요. 항일무장투쟁 당시의 사진이나 기록들이었어요. 이런 자료들은 학술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었어요.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독립운동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어요. 복원 프로젝트가 새로운 역사 발굴로 이어진 거였어요. 복원된 사진들이 공개되면서 더 깊은 의미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미소에 담긴 메시지라는 표현이 정말 와닿았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취재하면서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어요. 웃는 얼굴이 주는 심리적 효과가 상상 이상이었어요. 사람들이 복원된 사진을 볼 때 보이는 반응이 정말 특별했어요. 무표정한 원본 사진을 볼 때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보였어요. 원본에서는 경외감이나 두려움 같은 감정이 주를 이뤘어요. 하지만 복원된 미소를 보면 친근함과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런 변화가 역사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컸어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박진우 교수가 이 현상을 연구했어요. 표정이 인간의 감정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거였어요. 연구 결과는 정말 흥미로웠어요. 미소를 짓는 얼굴을 볼 때 뇌에서 옥시토신이 분비된다고 했어요. 이 호르몬은 친밀감과 신뢰감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어요. 즉, 복원된 미소가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친밀감을 높인 거였어요. 역사적 효과도 상당했어요. 기존에는 독립운동가들이 비현실적인 영웅으로 여겨졌어요. 일반인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미소를 통해 평범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났어요.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걸 느끼게 된 거예요. 이런 인식 변화가 역사 교육에 혁명을 가져왔어요. 강원도 교육청에서 이 복원 사진들을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기존 교과서의 딱딱한 사진 대신 복원된 미소 사진을 사용했어요. 학생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수업 참여도가 크게 높아졌어요.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질문도 많아졌어요. 어떤 성격이었는지, 가족은 있었는지 같은 개인적 궁금증들이었어요. 이런 관심이 더 깊은 역사 학습으로 이어졌어요. 해외 전문가들의 평가도 주목할 만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역사학과 제임스 윌슨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 프로젝트에 대한 학술적 평가를 하기 위해서였어요. 윌슨 교수는 역사 기록과 디지털 기술 융합 분야의 권위자였어요. 복원된 사진들을 본 윌슨 교수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어요. 기술적 완성도도 놀랍지만 교육적 효과가 더욱 인상 깊다고 평가했어요. 역사를 인간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혁신적 방법이라고 찬사를 보냈어요. 서구에서도 이런 접근법을 시도해볼 가치가 있다고 제안했어요. 독일에서 온 역사학자 한스 밀러 박사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의 사진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한국의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며 기술 이전을 요청했어요.
이런 해외의 관심이 한국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어요. 종교계의 반응도 특별했어요. 조계종 총무원장이 직접 전시장을 방문했어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미소와 닮아 있다며 감동을 표했어요.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모습이 불교 정신과 통한다고 평가했어요. 가톨릭 서울대교구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순교자들의 사진 복원을 의뢰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어요. 종교를 초월해서 인간 정신의 숭고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심리치료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트라우마를 겪은 환자들에게 긍정적 이미지를 제공하는 치료법으로 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미소가 갖는 치유 효과를 활용한 것이었어요. 문화계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여러 작가들이 복원된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 작품을 만들었어요. 소설, 시,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용됐어요. 특히 젊은 작가들이 새로운 역사 서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기존의 영웅 서사와는 다른 인간적 접근이었어요. 고통과 희생만 강조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희망과 사랑도 함께 다뤘어요.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나라를 사랑했다는 의미가 새롭게 해석됐어요. 단순히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다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후손에 대한 사랑이 그 미소에 담겨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보였어요. 이런 메시지가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줬어요.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정신력이었어요. 개인의 안위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우선하는 가치관이었어요. 이런 정신이 오늘날에도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어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어요. 복원 프로젝트의 성공으로 더 큰 움직임이 시작됐어요. 지역과 국가를 잇는 기억이라는 표현이 정말 의미 깊었어요. 강원도 각지에서 비슷한 독립유공자 기념 사업들이 연이어 추진되기 시작한 거예요. 춘천시에서 먼저 움직였어요. 시장이 직접 나서서 춘천 출신 독립운동가들의 복원 프로젝트를 발표했어요. 김좌진 장군을 비롯해 10여 명의 사진을 복원하기로 했어요. 시민들의 관심이 폭발적이었어요. 모금 운동도 자발적으로 시작됐어요. 원주시도 뒤따랐어요. 원주 출신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특히 주목했어요. 남성 중심적이었던 기존 서사에서 벗어나 여성들의 역할을 조명하려고 했어요. 이런 움직임이 젠더 평등 교육과도 연결됐어요. 강릉시는 해안 지역의 특성을 살렸어요. 일제강점기 강릉항을 통한 밀수와 연락망 활동에 주목했어요. 바다를 통한 독립운동의 역사를 새롭게 발굴하기 시작했어요. 속초시와 고성군은 분단의 아픔과 연결지었어요. 해방 후에도 계속된 이산 가족의 아픔을 다뤘어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기념 사업으로 확장했어요. 이런 지역별 특성을 살린 접근이 정말 의미가 있었어요. 획일적인 국가 차원의 기념 사업과는 다른 생생함이 있었어요. 지역민들의 자발적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었어요.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했어요. 강원도 내 초중고등학교에서 지역사 교육이 활성화됐어요. 학생들이 직접 고향의 독립운동가를 조사하는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증언을 수집하는 활동도 늘어났어요.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자료들이 계속 발견됐어요. 집안에 보관하고 있던 옛 사진이나 편지들이 공개됐어요. 일부는 학술적으로도 큰 가치가 있는 것들이었어요. 지역 문화원들의 역할도 커졌어요. 각 지역 문화원이 복원 프로젝트의 거점 역할을 했어요. 자료 수집부터 전시까지 전 과정을 주도했어요. 시민들의 참여 창구 역할도 했어요. 관광산업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어요. 독립운동 유적지를 찾는 관광객이 크게 늘어났어요. 특히 가족 단위 관광객들이 많아졌어요. 아이들에게 역사 교육을 시키려는 부모들이었어요.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어요. 문화상품 개발도 활발해졌어요. 복원된 사진을 활용한 기념품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엽서, 달력, 문구류 등 다양한 상품이 출시됐어요. 수익금은 모두 독립운동가 기념 사업에 재투자됐어요. 청소년들의 참여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고등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에 나섰어요. 전시장 안내, 자료 정리, 홍보 활동 등을 담당했어요.
이런 경험이 이들의 역사의식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어요. 대학생들의 연구 활동도 활발해졌어요. 강원대학교에서 독립운동사 관련 동아리가 생겼어요. 매주 세미나를 열어서 새로운 자료를 연구했어요. 논문이나 발표 자료로도 활용했어요. 시민사회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여성단체에서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에 특히 주목했어요. 그동안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여성들의 활동을 재조명했어요. 노인회에서는 구술사 수집에 나섰어요. 일제강점기를 직접 경험한 분들의 증언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어요. 이런 구술사가 복원 작업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됐어요. 종교단체들의 참여도 늘어났어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에서 각각의 순교자나 독립운동가들을 기리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종교를 초월한 협력 사업도 추진됐어요. 국제적 관심도 계속 이어졌어요. 일본의 양심적 지식인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과거사 반성과 화해의 관점에서 접근했어요. 중국의 조선족 동포들도 적극 참여했어요. 항일무장투쟁 관련 자료를 제공했어요. 재미동포들의 참여도 활발했어요.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동포들의 자료를 발굴했어요. 이런 국제적 네트워크가 프로젝트의 외연을 확장시켰어요. 정부 차원의 지원도 늘어났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산을 증액했어요. 국가보훈처에서도 적극 협력했어요. 교육부에서는 교육과정 개편을 검토했어요. 지역사 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했어요. 이런 정부 지원이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했어요. 언론의 지속적 관심도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보도했어요. 새로운 발견이나 의미 있는 사건들을 소개했어요. 이런 보도가 시민들의 지속적 관심을 유지시켰어요. 강원도의 성공 사례가 알려지면서 국제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역사 기록 방식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취재하면서 정말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한국이 세계 최초로 시도한 혁신적인 접근법이었거든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역사 기록을 재생산하는 것은 전 세계적 흐름이었지만 한국의 사례가 가장 앞서 있었어요. 유럽에서 먼저 관심을 보였어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에서 담당자가 한국을 방문했어요. 렘브란트의 자화상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고 싶다며 협력을 제안했어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도 비슷한 관심을 보였어요. 모나리자의 미소를 다양한 각도에서 재현하는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미 예비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어요. 독일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계획이 발표됐어요. 베를린 홀로코스트 기념관에서 생존자들의 사진 복원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어요. 한국의 기술진을 초청해서 직접 지도받고 싶다고 요청했어요. 이런 요청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미국에서도 관심이 뜨거웠어요. 스미소니언 박물관에서 공식 협력을 제안했어요. 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역사 복원에 활용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특히 강제 이주당한 부족들의 사진을 복원해서 후손들에게 돌려주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제안들을 받으면서 한국 기술의 우수성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단순히 기술적 완성도만이 아니라 철학적 접근법도 인정받고 있었어요. 역사를 인간적으로 접근하게 만드는 한국만의 방식이었어요. 국제학술회의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열린 디지털 인문학 컨퍼런스에 김민수 연구원과 이재훈 교수가 초청받았어요. 한국의 사례를 발표하는 시간이 따로 마련됐어요. 청중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보다 2배나 길어졌어요. 하버드 대학교에서도 특별 강연을 요청했어요. MIT에서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제안했어요.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 활용에 대한 연구를 함께 하고 싶다고 했어요. 이런 해외 명문 대학들의 관심이 한국 학계의 위상을 높였어요. 국제기구에서도 주목했어요.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 보존 기술로 등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인류 공통의 자산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생긴 거였어요. 국제적십자사에서도 관심을 표명했어요. 분쟁 지역에서 실종된 사람들의 사진을 복원하는 데 활용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어요. 세계적인 IT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졌어요.
구글에서 한국기술진과의 협력을 타진했어요. 구글 아트앤컬처 프로젝트에 한국의 기술을 적용하고 싶다고 밝혔어요. 애플에서도 비슷한 제안을 했어요. 아이폰의 포토 앱에 역사사진 복원 기능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어요. 한국의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공동 개발을 추진하고 싶다고 제안했어요. 이런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한국의 기술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였어요. 한국이 단순한 기술 도입국이 아니라 기술 선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학술적 파급 효과도 상당했어요. 관련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잇따라 게재됐어요. 인용지수도 높아서 학계의 주목을 받았어요. 새로운 학문 분야가 생겨날 정도로 영향력이 컸어요. 디지털 역사학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었어요. 관련 기술의 해외 수출이 본격화됐어요. 소프트웨어부터 하드웨어까지 패키지로 수출하는 사례가 늘었어요. 기술 컨설팅 서비스 수요도 급증했어요. 해외에서 한국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사례가 많아졌어요. 이런 기술 수출이 새로운 한류의 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K-팝, K-드라마에 이어 K-테크까지 주목받는 거였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성과를 적극 활용하기 시작했어요. 문화 외교의 새로운 수단으로 인식했어요. 각국과의 문화 협력 사업에 이 기술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어요.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지원 사업도 추진했어요. 이런 지원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됐어요. 한국의 사례가 갖는 상징성도 컸어요. 기술과 인문학이 조화를 이룬 사례로 평가받았어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인정받았어요. 이런 접근법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평가였어요. 확장 가능성도 무궁무진했어요. 역사 분야뿐만 아니라 의료, 교육,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었어요. 치매 환자의 기억 복원이나 교육용 콘텐츠 제작 등의 활용 가능성이 제기됐어요. 이런 다양한 활용 가능성이 기술의 가치를 더욱 높였어요. 국내에서도 후속 프로젝트들이 계속 기획됐어요.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등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전국적인 독립운동가 복원 프로젝트로 확산되는 분위기였어요. 시대적 범위도 확장됐어요. 조선시대 인물들이나 근현대 문화예술인들로 대상을 넓히는 방안이 검토됐어요. 한국사 전체를 아우르는 거대한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이 목표였어요. 기술적 발전도 계속 이어졌어요. 단순한 표정 복원을 넘어서 음성 복원 기술도 개발되기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이 당시 말투나 억양을 추정해서 목소리를 재현하는 기술이었어요. 영상 복원 기술도 연구되고 있었어요. 정지된 사진에서 움직이는 영상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어요. 이런 기술들이 완성되면 더욱 생생한 역사 체험이 가능할 것 같았어요. 윤리적 논의도 활발해졌어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책임감 있는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움직임이었어요. 역사 왜곡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전문가 검증 시스템도 체계화하기로 했어요. 이런 윤리적 접근이 기술의 신뢰성을 더욱 높였어요. 모든 복원 작업이 완료되고 전시가 본격화되면서 정말 감동적인 순간들이 이어졌어요. 미래로 웃는 얼굴이라는 표현이 가장 적절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의 마지막 순간을 취재하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느꼈어요. 광복절을 앞둔 8월 14일, 춘천 국사편찬위원회 강원지역사료관에서 최종 전시회가 열렸어요. 20명의 독립운동가들이 모두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복원된 사진들이 한자리에 모였어요. 태극기와 함께 전시된 그 모습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전시장에 들어서는 순간 숙연한 분위기와 따뜻한 감동이 동시에 느껴졌어요. 관람객들의 표정이 정말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들어왔다가 점점 진지해지는 모습이었어요. 복원 전후를 비교해서 보여주는 대형 스크린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무표정한 원본에서 환한 미소로 바뀌는 순간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이분들 덕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처럼 웃을 줄 아는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젊은 관람객들의 반응도 인상적이었어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많이 보였어요. 이전에는 역사에 별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모습을 보니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반응이었어요. 할아버지나 할머니 같은 느낌이라는 표현도 자주 들렸어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특히 많았어요.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도 평소보다 훨씬 집중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복원된 미소가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준 것 같았어요. 해외에서 온 관람객들의 반응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일본에서 온 대학생 그룹이 있었는데 이들의 반응이 특별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점점 진지해지는 모습이었어요. 한 일본 학생이 말했어요. 일본에서 배운 역사와는 다른 모습이라고 했어요. 무서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게 충격적이라고 표현했어요. 이런 모습을 일본 사람들도 알아야 한다며 사진을 찍어갔어요. 미국에서 온 교환학생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의 독립운동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런 전시를 보니 감동받았다고 말했어요. 자신의 나라 독립전쟁과 비슷한 점이 많다며 공감을 표했어요. 인권과 자유를 위한 투쟁은 전 세계 공통의 가치라고 평가했어요. 중국에서 온 조선족 동포의 반응도 특별했어요. 자신의 할아버지도 항일무장 투쟁에 참여했다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모습을 보니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전시회를 계기로 가족사를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고 다짐했어요.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국내 주요 언론사들이 특집 기사를 연이어 내보냈어요. 해외 언론들도 큰 관심을 보였어요. BBC에서는 아시아 특파원을 파견해서 취재했어요. 기술과 역사가 만난 혁신적 사례라고 평가했어요. CNN에서도 비슷한 보도를 했어요. 한국의 창의적 접근법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고 전했어요. 일본의 NHK에서도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한일 관계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라고 분석했어요. 정부의 반응도 적극적이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시장을 방문했어요. 복원된 사진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며 감동을 표했어요. 이런 프로젝트가 젊은 세대의 역사의식 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어요. 앞으로도 이런 혁신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참석해서 의미를 강조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한국의 문화기술력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어요. K-컬처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한 사례라고 덧붙였어요. 교육부에서도 교육과정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어요.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역사 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었어요. 학술계의 평가도 높았어요. 한국사학회에서 올해의 최우수 프로젝트로 선정했어요. 역사학과 기술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평가했어요. 해외 학술지에서도 특집호를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그런데 가장 의미 있었던 것은 후손들의 반응이었어요. 이철수 선생의 조카뻘 되는 이영호 씨가 전시장을 방문했어요. 복원된 삼촌의 미소를 보며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가 맞다며 감격해했어요. 정말 이런 분이셨다고 확신한다며 고마워했어요. 박영숙 여사의 제자였던 김순자 할머니도 다시 방문했어요. 복원된 선생님의 모습을 보며 옛 기억들이 되살아난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미소로 학생들을 가르치셨다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어요.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이었어요. 전시회 마지막 날, 정말 특별한 순간이 있었어요. 관람객들이 자발적으로 묵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복원된 20분의 미소를 바라보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그 웃음은 단순한 표정이 아니었어요. 80년 전 목숨을 걸고 지킨 나라가 지금 여기 있다는 증거였어요.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확신이었어요. 후손들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었어요. 절망적인 현실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희망이었어요. 그 미소 속에는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들이 담겨 있었어요. 자유, 평등,
인권, 정의 같은 보편적 가치들이었어요. 이런 가치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했던 분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미래 세대에게도 이어져야 할 소중한 유산이었어요. 복원된 미소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절망하지 말고 희망을 잃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어려운 현실에서도 웃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었어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생각하라는 것이었어요. 이런 메시지가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었어요. 경제적 어려움이나 사회적 갈등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자는 다짐을 하게 됐어요. 80년 만에 웃는 얼굴로 돌아온 독립운동가들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그 웃음이 계속 이어져 나가기를 바라면서 우리 모두가 그들처럼 미래를 향해 웃을 수 있기를 소망했어요.